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미니멀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첫걸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통화량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노동으로 버는 대가인 급여가 오른 만큼 물건의 가격 또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전세와 월세 둘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네이버에서 살펴본 전세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쓴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전세를 더 좋아할까요? 전세는 매달 월세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죠.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무이자로 목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신의 자산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전세라고 다 좋은 것이면 월세를 살아야 해요 라고 말을 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이러한 전세에도 단점이 분명하답니다. 전세는 수익률 0%인 예금과도 같습니다. 전세금으로 큰 목돈을 맡기는 것인데 수익률은 없으니 돈을 불리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단점이라 봐야겠네요. 그리고 목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큽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어떤 재화의 용도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한 경우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을 뜻합니다. 전세금을 선택한 경우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이익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전세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2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줄고 재건축 이주 등으로 입주 수요는 늘면서 올가을 전세난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월세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월세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전세금 같이 큰 목돈이 없어도 보증금만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매월 비교적 소액을 지불합니다. 집 보유자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적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월세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지속적 고정 지출이 든다는 것과 종잣돈 모으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 종잣돈을 모을 수 없다면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매매란 무엇일까요?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입니다. 이것의 장점으로는 내 집이 있다는 든든함으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만큼 자산 가격 상승을 노려볼 만하죠. 거기다 요즘에는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으로 노후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해당 내용은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매에도 물론 단점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 큰 돈을 써서 산 집인데 집값이 떨어진다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이라는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일본처럼 폭락이 오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우려는 필요하다면 다음에 한번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60년대에서 99년까지 접어들면서 상승하는 자장면의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표로 명확하게 보면 느낌이 새롭지 않으세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의 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표라서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세요? 오르고 있는 걸 체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전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1년 1분기에만 전세 사고 800건으로 올해만 벌써 3,200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자산을 불리려면 재테크는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 재테크 중 저는 내 집 마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전세를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세를 사는 건 집주인의 부를 불려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고마움을 저희에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월세 사세요. 라고. 물론 월세 살면 매월 나가는 비용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만원가량의 금액을 손해보는 것이 진정한 손해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손해는 전세금을 넣어두어서 그 돈을 제대로 불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에 20만원, 2년 하면 480만원을 아끼려. 코로나로 인해 금리가 많이 낮았으며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까지도 돈을 빌려 재테크에 집중하는 양상을 지난해와 올해 많이 보였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사업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 것이죠. 최근 금리가 오르고 대출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앞으로 양상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요. 결국 현재까지 움직임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였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주식 중 좋은 자산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는 강남 등 좋은 위치로 집중된 성향을 보이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하고 그것이 하나의 본인을 어필하는 마케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집이나 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리스크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져 있으신 건 아닐까요? 리스크, 투자에 따른 위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플러스를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무서워하기보단 그 위험을 줄여서 플러스로 만든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전세와 월세 중에 고민하며 집주인의 부를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지 말고 월세를 선택하고 전세금에 쓰려한 돈을 잘 투자하여서 리스크를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